자,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일요일 오전 7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전인데, 음, 구독자 여러분들, 인생 선배님들의 어떤 질문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존슨앤존슨부터 시작해서, 뭐, 화이자, 그리고 길리어드, 로슈, 글로벌 제약사의 이 계약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제일 빠른 거는 존슨앤존슨일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손실 중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영상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께 이제까지 여러분들 머크의 이야기, 그리고 순서대로 다 말씀드렸죠. 다이치산 교권, 그리고 어떤 게 있었죠? 산도즈 계약권. 순서대로 여러분께 전부 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계약건이 나오면서 주식타자 안규수 말대로 계속적으로 나오곤 있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일정 좀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요 부분에 있었던 게, 사실 머크 임상 3상 데이터 나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매물 차익 나왔죠. 그리고 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대로 머크는 5%에서 한 6% 정도의 로열티 방식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주는 구조다. 그럼 아마도 머크 입장에서는 원재료까지 자체적으로 생산해 다오라는 러브콜을 분명히 줄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유증이 분명히 한번 생길 수 있다라는 영상을 제가 제작했던 적이 있었죠. 자, 그대로 시나리오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계약권 이후에 지금 어떤 얘기가 있었죠? 맞아요. 데이터가 공개됐죠. 근데 이 데이터를 조금만 뜯어보게 되면 이거예요. IV, 정맥 투여 방식에서 SC 제형 방식으로 변경을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데이터에 대해서 확연한 차이가 있었냐? 거의 동일하다.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자, 쉽게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항암제를 정맥에 투여합니다. 정맥에. 근데 이 덕맥에 투여하는 방식을 피하 복부 지방에 직접 넣는 자가 투여 방식을 택했을 때 동일한 효능 정도만 보인다라고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일단 시장의 기대감은 정말 높았던 거예요. 왜? 이거에 그 효능이 더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사실 이게 과연 그것 때문일까라고 한다면 기다리고 있었던 이슈였다는 거죠. 20일에 예정돼 있었던 데이터 공개 발표. 이게 시장에 최근에 있었던 부분도 보게 되면, 이제 우리는 27일 날 ELCC 유럽 폐화마케를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유한양행이나 알테오젠이나 보시게 되면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내보냈어요. 사실 이 부분에서는 이 HLB의 역할도 컸었다. 왜? 바이오 심리를 좀 무너뜨리게 하는 10조 원짜리의 종목의 흐름이나 삼성전자로 돈이 몰려가는 과정에서 일단 알테오젠에 대한 힘을 좀 더 빼는 이런 주가의 어떤 뭐랄까요?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할까요? 시장의 참여자들의 의견. 요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는 27일에 ELCC 유럽, 맞아요, 페아마케에서 분명히 머크사는 요 부분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를 분명히 발생을 시킬 겁니다. 자,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에서 내성이 이렇게 됐고, 생존율은 좋았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발표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일정도 하나의 투자로 생각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오전이라서 영상이 좀 매끄럽지 않아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자주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7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 둘, 셋, 넷. 시간이 좀 남았네요. 그러면 이 안내는 분명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분명히 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항상 기대감을 가질 때 보게 되면 마지막 날 오릅니까? 아니면 기대감을 갖는 그 순간까지 이렇게 오르는 게 보통 패턴입니까? 보통은 이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모든 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은 이 구간 안에 끝났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체결될 수 있는 이슈는 어떤 게 있는가? 요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데, 자, 자료를 한번 좀 보여드리면서 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왜 그 다음 방식은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 이 부분이 이제 계약건이 조만간이라는
이 체결될 수밖에 없는가? 일단 우리가 MSD라고 하는 게 키트루다 SC잖아요. 기존의 IV 방식을 일단 SC 제형 방식으로 변경하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두 번째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펜지. 자,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펜지 SC. 이 부분이 실제로 이 두 개가 지금 계약 체결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존슨앤존슨, 이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 SC 제형 방식이 왜 이제 계약건이 대기 중에 있는가? 일단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은 모두 세 가지의 공통점이 고용량 항체 치료제예요. 이게 전부 다 본인 스스로 자체 개발하려고 하다가 전부 다 실패로 끝나서 지금 계약건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도 역시나 지금 할로자임이든 아니면 알테오젠을 물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왜 알테오젠을 물 수밖에 없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영상 집중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연구 개요라고 나와 있죠. 연구 개요. 자, 이 부분을 가만히 보게 되면 특이한 점을 좀 보일 겁니다. 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요. 이 부분이 실제로 2021년도에 처음으로 진행됐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2020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21년도에 처음 진행됐던 게 바로 존슨앤존슨의 니포칼리맙 피아주사 임상 1상이었어요. 근데 이 이후부터 이상으로 진행하지 못해 멈춰 있어요. 자, 최근에 계약건 나왔던 아스트라제네카의 이 약품도 역시나 결과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계약건 나왔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자체 임상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구나를 볼 수 있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입장에서는 이 타그리소라고 하는 부분에 유한양행과 좀 경쟁을 벌이는 이 폐암 치료제가 있어요. 그 부분도 실제로 이제 월등성에서 이 상당히 뒤처져 있다 보니까 이 피하 제형 방식을 강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생긴 건데 존슨앤존슨도 역시나 이번에 계약건이 분명히 예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첫 번째 근거를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자, 두 번째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자료를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니포칼리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를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이겁니다. 적응증, 중증 근무력증 이게 지금 가장 이제 뭐랄까 치료할 수 없는 이제 질병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 자가 면역 질환 등 자, 자가 면역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존슨앤존슨의 이 존슨앤존슨 자회사 얀센 있죠. 개발사인데 니포칼리맙이라는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이 최근에 특허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잘 봐요. 지금 가만히 보게 되면 이 특허 출원 일자를 한번 볼게요. 특허 출원 일자를 볼게요. 자, 처음에 나왔던 거는 국제 출원일이 2024년도로 돼 있죠. 그죠? 근데 다시 한번 더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바로 3월 20일. 이게 뭡니까? 아스트라제네카의 어떤 거죠? 계약 체결 이후 바로 맞아요. 이 머크의 SC 제형 방식의 이 임상 데이터가 나왔던 이때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동일한 수준의 데이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졌던 머크의 IV 제형 방식과 SC 제형 방식의 이 효능에 대한 차이가 비슷하다라는 결론이 나왔다 하더라도 안 되겠다. 이 정도 방식을 택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존슨앤존슨 입장에서는 빨리 이 특허 출연하자. 그리고 나서 빨리 알테오젠을 물어버리자. 이 이야기를 했던 걸 우리는 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요 근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특허 출연에서 히알루니드 자재 ALT B4에 대한 부분을 몇 번이나 등장시켰냐면 총 50번 정도를 등장시켰던 거예요. 많게는 60% 정도도 등장을 했는데 우리는 그냥 한 50% 정도, 50번 정도 등장시켰다.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데 이게 그러면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에 대한 부분에서 할로자임을 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알테오젠이 안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맞죠? 자, 근데 어떤 분들은 할로자임하고 계약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 가능성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추정을 할 수 있는 건 히알루니다제. 그죠? 이 부분에서
RHUPH20. 자, 이 부분이 왜 우리는 이 할로자임이 아닌 알테오젠을 존슨앤존슨이 물 수밖에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어, 아제넥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아제넥스. 자, 아제넥스와 어, FcRN이라고 하는 방식. 자, 요 부분에서 당연히 이 히알루니다제 쓰는 것은 일단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일단 독점 계약이 돼 있어요. 할로자임은 아제넥스와 독점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누구죠? 타사에 줄 수가 없어요. 계약을 할 수 없어요. 그럼 잘 봐. 선택지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 동물에서 유래한 히알루니다제를 쓰는 방법은 있다 이거. 근데 지금 알테오젠이 그리고 할로자임이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인간에서 이 추출한 이 히알루니다제. 자, 이 방식을 구현하기 때문에 이 부작용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성에 대한 부분이거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그죠? 자, 결국은 잘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이 조항 하나만 보더라도 존슨앤존슨이 3월 20일에 마침 뭐죠? 아스트라제네카의 계약권 나오고 공식적으로 특허를 출연하고 그리고 히알루니다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결국 요 부분이 할로자임은 일단 독점 계약돼 있기 때문에 아제넥스와 알테오젠을 물 수밖에 없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닐까요? 항상 우리는 시장에 나와 있는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요 데이터, 연구개요 데이터를 보더라도 실제로 아스트라제네카의 임핀지라고 하는 부분도 2021년도에 진행됐었고 2025년에 계약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존슨앤존슨의 계약권도 지금 초읽기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요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봅시다. 항상 우리가 사야 될 때는 언제 사야 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주가일 때. 현재의 구간도 보시게 되면 사실 이 부분의 우리 주가와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이 부분의 주가를 봤을 때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는 주가 위치에 와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어려운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이 사실을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죠? 일정에 맞춰서 움직이고 일정에 맞춰서 비중을 덜고 이게 제일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다시 한번 더 앞으로 도래할 길리어드 그리고 맞아요. 로슈 그리고 존슨앤존슨이 제일 먼저 나올 거예요. 자, 요 부분의 글로벌 제약사들은 분명 알테오젠에게 계약권을 계속적으로 낼 텐데 여러분 실시간으로 다음 주는 저는 이제 매수 타이밍을 좀 고민하려고 하고 있어요. 혼자 좀 힘드시다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 양반이 뭐 이 과거에 이런 뭐 아스트라제네카부터 시작해서 이 산도지 이야기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저는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요 부분에서는 한 번에 부딪힘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사실 이 매수 시점을 좀 늦추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 영상도 한번 가볍게 보고 과거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 그림을 그렸던 거 그것도 한 번만 보고 여러분들 라이브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 11월 19일에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드리면서 자, 이제 정관 변경 이슈가 대두될 것 같다. 상대 요구처는 아마도 머크사일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증설할 수밖에 없는데 주가 조정 한번 나올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좀 피해 봅시다라는 영상을 제작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 이때 한번 볼게요. 요 부분이었죠. 자, 11월 18일 오전 10시에 어제 있었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일단은 증자이권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하더라 거거든요. 자, 일단 어떤 부분이 발생이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세한 거 좀 자료를 좀 첨부해 놓도록 할게요. 제가 보시게 되면 1개월 전에 영상을 시작했었는데요. 1개월 전에. 이때요. 11월 19일이었는데 이때부터 10월 19일에 미리부터 다이치 산교 이야기를 좀 했었고
유상증자도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분명히 진행을 할 거다라는 영상을 제작했던 걸 다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자, 이때부터 다이치 산교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뭐일날 유상증자 비스무리한 게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혔었어요. 자, 가볍게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1,500원이네요. 그죠? 제가 4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거의 정확하게 지금 10만. 와, 여러분들 제가 뿌듯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일단 여러분들께 이 오늘 좀 이야기 목차를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자, 목차부터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알테오제는 이제 유상증자를 한번 단행할 거예요. 자, 유상증자를 단행할 거예요. 자, 이 부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일정 제가 알아놓은 거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 다이치 상교라는 일본의 제약사 지금 실사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 부분 설명해 드릴 거고, 그리고 좀 최근에 이제 기사화된 내용 중에서 우리가 볼만한 것 중에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에 대한 비교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특허가 만료되는 바로 이 할로자임, 이게 과연 이 동사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볼 것인가라고 해서 중장기적으로 비교해 놓은 기사가 있더라고요. 자, 이때 할로자임과 알테오젠의 특허 만료가 과연 이 알테오젠의 주가에 얼마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부분, 그리고 유상 이 세 가지를 아마 제가 10월 19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상증자, 다이치 산교 잘 보게 되면 다이치 산교의 계약 체결은 언제 나왔죠? 그 후에 나왔죠. 훨씬 후에 나왔죠. 그리고 나서 유상증자, 그리고 뭐 상환우선주의 방식을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의 주가 조정은 좀 피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어요. 왜? 12월 27일 주주총회가 끝났을 때 우리는 그때 매수 포지션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자, 좀 더 볼게요. 이때 이야기를 하면서 있습니다. 전환사채는 무엇이냐? 돈을 빌려오는 행동입니다. 자, 만기일에 이게 주식이 오른다고 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죠? 주식으로 전환해서 팔 수 있죠. 아니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 RCPS라고 하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상환, 전환, 우선주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좀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떤 형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라는 거에서 이 상환우선주 형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발행금으로 남아있는 돈 한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1번을 택할까, 2번을 택할까? 2번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1번은 최근에 이제 DS 자사운용을 통해서도 전환사채 이 부분에서 공장을 증설하기 위한 자금을 빌려오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었는데 이게 불발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박순혁 대표이사는 과거에 좀 신뢰를 얻지 못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모든 게 사실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죠? 자,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일단은 이 상환 전환 우선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엔캠의 사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투자자들이 아주 큰 수익을 내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이 부분의 주가의 하락은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는 기회를 삼을 수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총이 12월 27일에 열리니까 이때까지는 이제 등폭을 좀 반복하더라도 여기서 막 공격적으로 달려드는 것보다 매수 시점을 좀 옮겨가는 건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서 이제 5일 전이었죠. 2025년 3월 17일. 자, 중대 이슈 떴다. 이래서 시간에서 쓸어간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공부방에서도 한 번 더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이따 공부방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세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저는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주가의 조정이 나올 때는 우리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벤트에 조심해야 된다. 이게 20일이니까 금방이에요. 내일 타점 잡아서 비중 좀 덜어놓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야 된다? 휴원수 글로벌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으로 파생적으로 조금씩 옮겨갈 거예요. 그리고 자,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한 거냐면, 어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갑자기 주제가 다른 쪽으로 가서 좀 당황스럽다. 자, 뭐냐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있었던 급락과 현재 일정이 잡혀 있는 급락, 요 부분을 따지면 27일까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다. 주가 조정 나올 수 있으니까. 이때 11월 26일이었죠. 이때 당시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휴원수 글로벌이라는 종목을 통해서 대체의 어떤 수익을 드렸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 뒤를 이을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거를 좀 한번 도와드릴게요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그 공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공부 채널로 한번 들어와 보세요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공부방 링크는 요 밑에 이 첨부해 놨고요. 이 부분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고, 혹시나 장사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경우가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저 개인 번호를 남겨볼게요. 자, 이쪽으로 R이라고 해서 한 글자 보내주시고, 바로 승인 안 되시면 여러분들 닉네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저보다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저보다 이제 연령이 더 많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저에게
저 개인 번호 010-8345-3409입니다. 자, 이 부분으로 그냥 R이라고 한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앞으로 일정들, 어떤 제약사들이 어떠한 일정에 맞춰서 계약건이 나올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만일에 이제 초록 결과 발표되기 시작하면 자세한 데이터가 공개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나왔을 때도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분께 문자를 통해서라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010-8345 3409입니다. 이 부분으로 이제 R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부분은 여러분께 순간적으로라도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릴게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 아니고요. 그 진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 좋은 주식을 다루면서도 때로는 요 과정에서 휴온스 글로벌을 통해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래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사실 이 하락이 정말 달가운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죠? 참아낼 수 있다. 나는 참아낼 수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간에서 걷어가고 더 갈 수 있는 주가지만 이런 가격 조정과 그다음 기간 조정이 발생되는 건 일정을 파악하고 그리고 수급의 의지가 삼성전자나 낙폭과 대주로 몰리진 않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벤트에 HLB라는 종목에 이 삼상 승인 이슈가 나올 때는 바이오 시장의 어떤 이 급락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투자의 방법론의 하나로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큰 수익을 낼 때 어차피 올라야 되는 주가 지금 흔들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 가는 주가에서도 나는 얼마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피할 걸 피하고 다시 즐기고 다시 피하고 이 과정을 우리는 보통 남들은 4배 먹는 주가를 어떤 이들은 8배의 수익을 내면서 가잖아요. 자, 이런 방법을 통하는 거를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공부방 좀 보여달라는 분들이 있는데 금요일에도 올릭스 알테오제 분명 전일자 데이터 나오는 때까지 조정받을 겁니다. 이제 한 26일쯤을 우리는 보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해드렸고 알테오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의 그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요. 과거의 급락 사건 때도 정확히 정관 변경 이슈 때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리고 6개월 전부터 커버리지 해드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4%대에서 제가 순간적으로 이제 올려드렸던 부분인데 자, 한번 볼까요? 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에서 이렇게 됐고 이게 의미 있는 것인데 이게 얼마였습니까? 요 부분 좀 잘렸네요. 이때 가격이 요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였어요. 죄송합니다. 자, 이 정도밖에 안 됐었죠. 그래서 제가 자,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쪽으로 힘이 몰린 중입니다. 1년째 커버리지 중인데 이날은 분명히 100% 끌어올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이런 일정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일정들 좀 체크해 보시면 3월 10일에 한번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3월 학회 그죠? 뭐 유한양의 알테오젠, HLB, 보로노이 알테오젠 그죠? 요 부분 전부 다 이렇게 이 일정을 알아야 돼. 하늘바이오 파마가 아마 급락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그 밑에 그 링크 주도 타서 들어오시고 010-8345 승인 바로 안 된다고 한다면요. 3409로 R이라고 한 글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제가 링크 주소 발송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뭐 오전에 지금 8시 27분 지나가고 있는데 이 뭐 약간 좀 이제 너무 이른 시각에 어제 새벽 3시에 잠을 자다 보니까 매끄럽지 않을 수 있는데 월요일부터 우리는 기민하게 보면서 26일을 공략하면서 다시 한번 더 오를 수 있는 그 타이밍 그때 우리는 이제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하면서 들어갈 겁니다. 혼자 좀 그렇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한번 들어오시 바랄게요. 자, 영상 좀 매끄럽진 못했는데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시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라이브도 여기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식타짜 안규수의 주식자매 원협게타 채널 들어오셔서 일정 순간적으로 나왔을 때 그리고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도 항상 순간적으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반드시 들어오시고요. 항상 리스크 관리가 최선입니다. 물론 빠졌다고 해서 리스크가 아니고 오르긴 분명 더 오를 수밖에 없지만 항상 우리는 뭐죠? 이면에 있는 사건들 어떤 일정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주가의 조정을 이끌고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면서 어차피 4배 가는 종목 8배 수익 내면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타짜안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방 아니고요.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유튜버들 중에서 금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 때문에 그런 거 안 하셔도 된다. 제가 도와드린다라는 뜻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 참, 그리고 제가 세미나 이번에 예정되어 있거든요. 로봇과 방산과 조선이 지금 주도주 아닙니까? 알테오즈를 보유해 나가면서 그 다음 주도 업종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세미나를 여는데 참여 가능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 한번 해보시고요. 아시죠? 자, 타짜안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